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사실 이 통계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뭐 아주 쉬운 빈도 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기술 통계 분석, 뭐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뽑고 뭐 이런 거, 뭐 요인 분석, 뭐 신뢰도 분석, 뭐 상관관계 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회귀 분석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t-테스트를 한다, 별량 분석을 한다,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군집 분석, 뭐 무슨 뭐 교차 분석, 다 MDS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AHP도 있고 무슨 뭐 IPA도 있고 보리치 요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구조 방정식 계열로 넘어가면은 여기 또 무슨 뭐 문항 적합도 분석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뭐 Q 방법론도 있고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다음에 뭐 구조 방정식도 있고 또 무슨 뭐 자기 회귀 교차 지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PIM 같은 것도 있고 뭐 매개 또 조절 뭐 등등등등 이중매개의 직렬 구조, 병렬 구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잠재 성장 모델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기법을 예, 이 많은 기법 예를 들어서 이 기법들이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무슨 뭐 SPSS나 R이나 또는 무슨 뭐 아니면 에이모스나 뭐 스타타나 뭐 리즈렐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SAS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분석을 한다. 자, 그냥 나는 이 분석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분석을 한다라고 치면 솔직히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시중에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봐도 여러분들은 요새 책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분석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 기법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논문을 쓰는 사람은 이거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분석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정확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하지만 언어로 하는 거에 장점이 있죠.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수정하고 뭐 관리하고 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릭 하는 것보다는 언어를 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언어로 다 분석을 해서 그 언어 자체를 가르쳐 드리면서 다 이 언어 자체를 다 정리해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사용 방법을 다 알려드린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 분석을 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 분석을 왜 하는가 내가 이 뭘 검증하려고 이 기법을 대입해서 분석을 하는가 자 그 이전에 어, 어떤 근거로 이거를 검증을 하느냐 이 문제 사실 이게 이제 논문의 세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이고 또 이 관계가 명확해야 여러분들이 이 자기 연구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방법이야 이 기법을 뭐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석 기법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의 문제예요.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이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선행 연구와에 있어서의 논의, 학술적 가치, 실무적 가치,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석을 하면서 어떤 변수를 어떤 아이콘에 뭐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뭐 설정하고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나온다. 이것도 알면 좋죠, 당연히. 근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뭘 검증할 것이며, 자, 이런 프로세스에 의한 기법을 정확하게 대입시키면 되는 문제고, 자, 그래서 내가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가치를 뽑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잘 해야 된다는, 이 전체적인 흘러가는 원리,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통계 분석은 뭐 조금만 하면 거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집에 가가지고 혼자 다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만 들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분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클릭하고, 물론 저는 이제 언어로 대부분 하지만, 이제 언어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클릭 해가지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가지고, 자, 무슨 기법, 뭐 다중회귀 분석, 뭐 구조방정식 모형의 어떤 기법, 요인 분석, 무슨 다차원 척도 분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컨조인트 분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동영상 봐보세요. 동영상이 1시간 넘어가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1시간 넘어가는 거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20분, 뭐 10분, 20분, 길면 한 3, 40분, 요 정도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 따라 하면서 다, 와, 내 분석의 천재인가, 막 혼자 속으로 막, 와, 나는 천재인가 보다, 이걸 다 이해하다니. 여러분들은 그거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게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사용법 안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사용법. 그냥 사용법 안 거예요. 한 30분 동안. 이 사용법 알았다고 해서 나는 통계 천재인가 보다, 막, 내가 이게 되네. 와, 재밌네. 착각이에요, 착각. 소프트웨어 사용법 아는 거하고, 이 논문이 돌아가는 원리를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 몰라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용법 다 알아요. 근데 왜 가져왔냐면, 이게 내가 했더니 교수님한테 갖고 갔더니 교수님 집어 던지더라는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거죠. 뭐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연구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무슨 근거로? 자꾸 교수님은 나는 분석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분석한 거 들고 갔는데, 교수님 분석을 안 보더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리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100%는 뭐냐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분석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석은 기법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법이에요. 그냥 뭐 집어넣고 뭐 설정하고 확인 누르면 딱 나오는 거. 그게 잘못됐을 리는 없죠. 기계가 잘못됐을 리는 없죠. 물론 가끔가다 기계도 오류를 범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방정식 같은 경우에 무슨 뭐 헤이우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차가 막 오차가 나오고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논문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다? 모형의 수정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설계를 엉망으로 해놓고 자신은 소프트웨어 사용법만 알았으면서 마치 통계를 다 안 것인 양, 나는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가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내가 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가 논리적으로 잘 추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기법들 중에 이 내가 추론해서 던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 그 가장 적합한 조건들, 자꾸 없으시네요. 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의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데이터의 조건이 맞으려면 설문지의 구성이 맞아야 되고, 설문지의 구성이 맞으려면 측정 도구의 구성이 또 맞아야 되죠. 측정 도구는 또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와 맞아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가 맞으려면 학술적 개념과 맞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 조작적 정의가 나와야 되니까. 학술적 개념이 맞으려면 그게 근거 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관 관계를 모른 채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소프트웨어 몰라. 뭐 설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작적 정의도 몰라 나는. 그냥 측정 도구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겠지. 뭐 리커트 5점, 7점 이런 거 난 몰라. 그냥 뭐 하면 되겠지. 근데 측정 도구가 별도의 계산법이 있는데 합산해가지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뭐 어쩌고 이런 별도의 계산법이 있는 측정 도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요인 분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변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전체적인 로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로직도 모른 채 그냥 소프트웨어 사용법만 알면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사용법보다는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논문 쓰는 사람은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논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해야죠.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하나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원에 가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딱 한 번 해봤는데 거기 가서 딱 한 번 했는데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콘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원리는 다 알거든. 원리는 다 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딱 열어가지고 요새 시중에 나온 책 같은 거 하나 딱 사놓고 아이콘이 이 분석하려면 여기 있구나. 이 아이콘은 여기 있구나. 설정은 여기에서 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뭐 처음에는 재미있겠죠. 막 분석이 뿅뿅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설계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논문의 논리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유저, 사용자가 될 것이냐,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당연히 유저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